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가상계좌를 이용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4년이 선고된 사안으로 저희는 항소심을 맡아서 일부 무죄와 아울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업체에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만들어준 그 가상계좌가 일부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토토에 사용되었다 해가지고 하나는 사기 방조,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계장 방조, 그 다음에 이제 정금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전략은 이랬습니다. 이제 워낙 많은 계좌들이 사용이 되었고 금액도 워낙 컸거든요. 이게 1조 원대 정도 거래였는데 이게 분명히 이 중에는 이 범행과 관련이 없이 된 것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것이다 해서 일단은 공소금액을 줄이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기 방조나 국민체육진흥원법 위반 전체적인 방조 그 자체에 대해서 고의는 다투진 않았고 어느 정도 인정하였지만 사실상 이 범죄 일람표상에 있는 금액 전체가 범행 금액은 아니다. 전부 다 토토 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그걸 줄이는 전략으로 임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포 통장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가상 계좌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흔히 쓰는 전략이 나는 그 보피인 줄 몰랐다거나 나는 그거는 뭐 토토에만 쓰라고 줬는데 난 정말 토토에만 쓰라고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져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변론을 그렇게 임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양형적인 측면에서 고려는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이거는 보이스피싱 쓸 줄 모르고 대포 통장을 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런 식의 무죄는 나오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보이스피싱에 절대 쓰지 말라고 하고 토토에만 쓴다고 해서 토토에만 쓰라고 줬는데 세상에 이게 보이스피싱에 저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는 무죄입니다. 이런 것도 재판부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일반인들 생각에 있어서는 참 억울하니까 주장하고 싶지만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또는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잘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래서 공소금액을 줄이는 전략으로 임하였고요. 그래서 실제 일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가 주장한 부분에 따라서 무죄를 설시하면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여 금액 부분을 줄이는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받아줄 수 있는 주장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나 항소심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려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감형에 효율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한 부분이 또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참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합의는 피고인, 즉 우리 의뢰인들한테는 반드시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의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또는 무시한 상태에서 또는 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은 당장은 의뢰인이나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작 결말에 있어서는 의뢰인 본인한테 즉 피고인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합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 많은 금액, 이 많은 피해자들과 다 합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도 중요하며 이것이 저희 법인의 또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이 가상계좌가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는 토토 그러니까 도박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풀어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장 실질을 처음에 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신이 이제 앞으로 재판 또는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느끼고 그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장 실질 신청서를 보면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과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사 초기에다가 수사가 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관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영장을 내서 이게 구속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다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신청서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영장 실질에서 내가 영장이 발부될 것이 두렵다
걱정된다고 해서 하지 않은 일, 다퉈야 될 부분까지도 무조건 다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영장실질을 인정하면 영장실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영장실질에서 영장실질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다 인정하면 영장실질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만은, 분명히 다툴 부분이 있는 것을 밝히고 정확하게 다툴 것을 설명하는 것 역시도 영장실질 신청을 기각시키는 방법입니다.